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지환 IS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뭔가 자주 뵙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요? 아니죠. 실제로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를 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가보기 전에요.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엔비디아가 꽤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중국의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 영향을 받았고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일시적인 이제 조정 현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마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에 대한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조사.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 올해 마지막 FOMC 이쪽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FOMC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은 아마도 12월 달에 25bp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한 번 더 낮출 것이다. 네,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그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고용지표가 정말 이제 아이디얼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상당히 좋았지만, 실업률은 이제 0.1% 정도 소폭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 지수와 이제 흔히 일치하게 좀 되었습니다. 실업률이 보통 이제 우리가 4.3% 정도 전후에 움직이면 골디락스 상황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인색이 좀 강하게 되었고 25bp 정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오늘 CPI 지표라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지난달에 비해서 0.1%씩 상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아마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물가 지수가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2월 달은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디락스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골디락스라는 것은 동화책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이 골디락스 아기곰이 먹기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수프 온도를 말하니까 골디락스 경제 그러면은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그런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이야기였고요. 국내 증시로 와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거의 뭐 블랙 먼데이였죠. 근데 오늘은 많이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사실 코스닥이 5% 넘는 급락을 했고 코스피 시장도 3% 가까운 급락을 했거든요. 탄핵 정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그러니까 증시는 어떻게 보면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부결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게 종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오후장에 가서 급락을 좀 더 유도하는 빌미가 조금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의 급락에서 아마 개인 투자가 분들은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한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반대 매매 강도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는 거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갖고 그냥 증권사가 팔아버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탄핵 사태에 들어오기 전에 비상계엄 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부가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 심정을 지임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5% 이상 코스닥이 더 급락을 해버리면서 예를 든다면 그 신용매매나 혹은 미수거래와 같은 부분에서는 특히 어제 미수거래 같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가 일부에 몰려서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이래서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상황들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한 경향도 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반대 매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증시가 낙폭을 가했을 때 사실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네. 공매도 한매가 좀 꽤 많이 들어왔을 거고, 어제는 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수 매수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역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시장이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변수를 어려울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연기금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시장을 받치는 부분도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급락은 있었지만 어제 수급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오늘은 이런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미 이제 좀 예견되어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추세적인 어떤 계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돌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어제 물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사실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주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는 사실 시세의 등락과 무관하게 차익 거래를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견인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면은 시장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 압박이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돌리는 수급이다라고 보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연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 쪽에 속해 있잖아요. 연기금 쪽이 나흘 연속으로 뭐 저가 매수를 하면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카오 쪽을 집중 매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일본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카카오가 그동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던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시장 일시로 이제 낙폭이 커졌을 때 한매를 일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순수하게 매수하는 물량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매 물량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연기금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받쳐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중반 한 10년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시장의 추세를 좀 보면 시장의 저점을 항상 연기금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도 그 급락상에서 마지막 그 저점을 형성할 때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연기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바닥을 많이 만들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기금이 바닥을 만들고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에 접어들 때 외국인이 바톤 터치를 받아서 매수하는 이제 이런 구도가 우리 시장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룰이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연기금이 역시 이제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우리 연기금을 보면 일단 지난번에 이제 언급됐던 대로 국제적인 그 마켓 쉐어에 맞춰서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그 연기금이 자국의 자산을 대부분 30, 40% 정도, 많은 데는 거의 50%까지 보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연기금이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매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버틸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제도적인 충격이 왔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수익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있는 룰 같은 거, 규칙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연기금에서 언급했던 대로 예를 들어 글로벌 마켓 쉐어대로 하면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 자체 쉐어가 뭐 2%, 3% 정도 내도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수량밖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다른 나라들처럼 뭐 미국에도 연기금이 뭐 사학연금 그 정부 연기금이 있지만 대부분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국 자산을 거의 한 40% 내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안전판 역할도 하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또 웹도도 현상을 유발하는 것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제대로 손볼 필요도 있겠다. 연기금이 나설 때 그리고 개인이 투매에 나설 때 이때가 바닥이다라는 평가도 많으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당국은 이렇게 시장이 들썩들썩하니까 시장 달래기에 나서긴 했거든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개인 투자자 이탈이나 뭐 코스피가 더 떨어지는 거 이런 쇼크를 방지하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나왔던 대로 증시 안정 펀드에서 10조 원, 채권 안정 펀드에서 40조 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외적으로 그 한매 조건부 채권 RP를 매입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외국인들의 이제 어떤 부분 이탈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자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이는 거지,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작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런 단기적인 책도 물론 변동성이 지금 워낙 슈퍼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특히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서 좀 더 세밀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타이트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방산 섹터인데 9조 원 규모의 K2전차 연내 수출이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방산 쪽 이것도 탄핵 리스크에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타격을 분명히 받고 있고요. 예. 그래도 이제 조금 만약에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보면, 만약에 비상계엄 시국이 지속됐다면 아마 우리 방산 협상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방산 그 협의를 했던 트르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일단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방산과 관련됐던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트럼프 랠리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섹터로 일본을 그때 우리가 꼽았죠. 예. 그러니까 이유는 트럼프의 어떤 대통령의 어떤 호전적인 기질, 이런 부분에서 방산이나 경기 확장, 건설 기계 쪽이 상당히 유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미국은 방산주 대표적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주들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트럼프 효과로 방산주가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현실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미국의 예산이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방산주가 크게 득이 될까? 이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악재가 겹쳐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현대로템이나 방산주들은 반등폭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재밌긴 했었는데 이 재미라는 게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 이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살펴볼 섹터 2차 전지 이 섹터의 흐름을 보면은 막 멀미가 날 것 같아요. 너무 막 급등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악재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우리가 그동안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예. 이게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캐즘이라는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의 글로벌하게 리딩 국가라는 부분의 이미지가 사실 이제는 이제 치열하게 중국 업체가 경쟁해야 되는 하나의 포트 형성할 수 있는 정도에 이제 낮춰졌는데, 예.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 분들이 대부분은 워낙 고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기대치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단적인 예로 보면 아마도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에 국한되어서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IRA 법안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럽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이 그동안 최근에 이제 규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공정한 시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우리 업체와 중국 업체의 경쟁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과 한 1년 반, 2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점유율이 85%를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45%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CLTL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47%로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 공정하게 페어하게 거래됐던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업체의 경쟁이 상당히 이제 버거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여전히 그 가격 자체가 밸류를 감안하면 낮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공매도 압박이, 실제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 그 배터리와 특히 이제 경기 소비재에서의 외국인 공매도가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환매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니까, 여전히 가치가 여전히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락압박을 받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IRA 법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 지금 IRA 법안이나 반도체 칩과 관련된 그 규제안이 나왔지만, 사실 이 법안들은 중국을 규제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존해서 뭔가 발표할 수 있다 계기로 보는 것도 그런 시각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캐전 구간에 들어와서 막바지 국민에 들어와 있는 건 맞지만 눈높이를 좀 낮춰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너무 공포 심리에 휩싸이지는 않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다음에 대표님 뵐 때는 앞서도 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IS의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주식시장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